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각 군별 채용 설명을 드릴 국방홍보원에서 해군 취재 보도 담당을 맡고 있는 김다연 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해군에 입대해서 4년 동안 진해에서 2개의 함정을 승조했고요. 해군에서는 전방부대라고 하는 평택의 발령을 받아서 육상에서 3년 그리고 해상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한 뒤 홍보원에서 해군 관련 이제 취재 보도 담당을 모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문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후에 선발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원래 병과가 정보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업무 쪽은 약간 정운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시다 보시면 원하시는 분야로도 이렇게 업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소개 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군에 대해서 각 군 4개의 군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 각 군별 모병관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모셔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사항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먼저 병역의 의무를 하신 분들은 계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군에 생각보다 계급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군 조직에 대해서, 군 계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군별 채용 설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크게 장교와 부사관 간부 개념으로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장교는 소위부터 대장까지 13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사관은 하사부터 원사까지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원사나 상사 계급에서 준사관이라고 해서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라는 준위의 계급이 있습니다. 시험을 응시 통해서 합격하시면 준위가 되실 수 있으신데 준사관은 말 그대로 사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장교의 계급에 포함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육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장교는 연간 약 6,200여 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0% 넘는 인원을 학군 장교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육사, 삼사, 학사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에는 연간 약 12,600여 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육군이 가장 병사의 인원수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하사와 현역부사관, 즉 병을 복무하다가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교 모집 과정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육군삼사관학교, 학군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사사관, 그리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그리고 특수병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사관, 그리고 단기간부사관이라고 해서 생소하실 텐데 병이나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 4학년 중 2학년 이상을 수료하시거나 전문 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이 있습니다. 부사관 모집 과정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에 한한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민간부사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장교와 동일하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부사관, 그리고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요즘 UAV랑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쪽 분야로 다루는 병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지원을 해서 임관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장기에 대한 그 고민 없이 임관 후 바로 장기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현역 부사관과 전문하사, 그리고 세계 평화유지군 등 파병의 기회가 주어지는 특전 부사관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요. 인간일 기준으로 만 27세 이하, 그리고 예비군의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만 30세 이하 지원 가능합니다. 육사와 간호사관, 부사관은 고졸 혹은 고졸 예정자 지원 가능하시고요. 3사관과 단기간부 사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하시거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학사사관은 대졸 이상 그리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조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9cm 이상 그리고 여자는 152cm 이상, 신체 등급은 3급 그리고 BMI 지수는 2급 이상입니다. 육군은 선발 과정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육군 모집을 검색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평가로는 필기와 인성검사,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합격자에 한해 2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신체검사, 체력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 심의는 신원조사와 종합판정 결과 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요. 그 후에 입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육군 모집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요.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공 관련 병가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육군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무슨 병가를 선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전공이나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을 검색해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모집 공고 관련 사항이 항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친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찾기에서 육군을 검색하시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거기에 계신 이제 운용을 하는 모병관 분들께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평상시 궁금했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지금 육군 간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고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육군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현역분들입니다. 진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모집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해군 홍보전사들인데요. 현재 해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원래 병가는 이 홍보 쪽이 아닌데 근무를 하시다가 이런 공고가 뜨게 되면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군들도 이렇게 홍보전사들이 있으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 생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일 기준 만 17세부터 20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 연일의 6월 중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소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고요. 순항훈련 등 다양한 해외 경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해군 사관 후보생입니다.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반기와 후반기 4월과 9월 연 2회 모집하고 있고 최소 의무 복무는 3년입니다. 다음은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입니다. 다른 대학교에 육군 학군단은 있는 거는 많이 아실 텐데요. 해군도 학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대와 북영대, 제주대, 목포 해양대에 재학을 하시면 학군단에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연일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선발 전형보다 의무 복무 기간이 좀 짧습니다. 2년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일의 9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앞서 육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려워라고 하시면 장학생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 지금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발이 되시면 4년간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군 장교 의무복무인 3년의 기간이 더해져서 총 7년이라는 기간을 복무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해군 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을 한해서 연 4회 1월, 4월, 7월, 11월에 모집하고 있고요. 의무복무는 4년입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장교와 같이 해군 군 가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는 혜택이 모집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전반기 4월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필승 해군과 함께 바다로 세계로라는 그 슬로건도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함께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해군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군의 경우,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해병대 같은 경우는 크게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종장교와 일반장교, 부사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종장교는 모집 과정이 3개의 과정, 그리고 일반장교는 4개의 과정, 부사관은 3개의 과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 장교는 연간 약 1,08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학사사관을 통해서 지금 인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군사관학교와 학군사관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공군사관학교와 지정모집대학교는 고졸과 고졸 예정자, 그리고 조종 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예비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교를 재학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공군도 학군사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와 한서대, 교통대에 다니시는 재학생들은 학군단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사관 후보생은 대졸 혹은 학사 학위 이상 을 보유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체 조건은 타군과 유사하고요. 대신에 조종 장교의 경우에는 라식이라던가 라섹 등 그 시력 교정수를 받으신 분들은 선발에서 제한이 되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종장교 부분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6월과 7월 중 연일에 모집하고 있고요. 지정 모집대학교가 있는데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 그리고 영남대학교 공군조종장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10월과 12월에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 분야 가상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연일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장교 부분입니다. 학사사관 후보생과 예비장교 후보생은 3월과 9월 중 연 2회 모집하고 있고요. 학군사관 후보생,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는 4, 5월 중에 연일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으로 10월과 12월에 정시와 수시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군 부사관입니다. 연간 약 950여 명을 뽑고 있고요. 대부분이 부사관 후보생을 통해서 모집이 되고 그 이외에는 항공과학고와 학군 부사관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과학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임관해서 공군 부사관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 복무가 바로 임관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그 선발 장기 복무로 인해서 그 고충은 없으실 겁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 그리고 학군부사관 후보생은 영진전문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으시면 되시고요. 부사관 후보생은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유사한데요. 공군 항공과학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별도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 자녀가 이쪽을 좀 진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군 부사관 모집 과정입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7월 중에 연일에 모집하고 있고요. 학군 부사관 후보생은 연초에 2월, 3월 중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은 연 3회 4월과 8월, 12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군을 선택한 순간 당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공군 선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공군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해병대입니다. 다들 해병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에서 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해병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러면 해병대 장교를 모집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장교는 연간 300여 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고요. 연 2회 학사사관을 통해서 모집, 매년 ROTC와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그리고 군 가상복무지원금 등 타군과 유사한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명예를 잇는 해병대 부사관은 매년 800여 명 정도를 모집하고 연간 8회 학군 부사관과 일반 부사관, 군 가상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해병대를 갈 수 있을까? 해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회 공군 해병대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군은 다르지만 누릴 수 있는 간부의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혜택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 간부가 되시면 특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군복무를 하다 보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야간 학위 취득이라던가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의 기회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 군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예정 간부를 대상으로는 취업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30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을 할 경우에는 훈장 수여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회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모병관님들 계신데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나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 생겼던 의문점들은 지금 앞에 오신 모병관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모집 홍보관으로 있는 원사 김기만입니다. 여러분들 육군은 육지를 지키는 군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80%를 차지하죠.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10,000개가 넘는 직업 중에서 가장 명예로우면서 그리고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는 직업이 아닌 것, 그게 바로 군인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 국군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해군 모병관실의 박상민 대위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직 박람회라는 좋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재획득과의 모집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문태영 중사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시간 끝나기 전에 저희 홍보관 부스 와서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 아까 카카오톡 채널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공군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에 추가하신 다음에 채팅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거기 전화번호도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항상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해병대 사령부 인력획득과의 홍천호 대위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병 부사관 또 장교 선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병대 지원했을 때 궁금한 점들 또는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 하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홍보부스로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라든가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해군 부사관에는 어떤 평가가 있나요? 해군 부사관은 나누는 기준을 우선 직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별은 약 30에서 40가지가 넘는 직별들이 있고 직별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직별의 경우에는 배를 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직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야 되는 직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별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일을 처리해야 되는 직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별 같은 경우에는 적이 나타났을 때 레이더망에서 그들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직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상담 부스에 오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말은 직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 팜플렛자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지원서를 접수할 때 지망을 써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 본인이 만약에 충분하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지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복무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지원자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직별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드리고 지원 접수를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별에 대해서 그 기준이라는 건 직별이라고 하고 직별에 대해서 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 팜플렛자를 나눠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